38장 금리와 집값이 나를 울리는 이유. 금리와 집값은 어떤 관계일까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집값이 올라가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부동산과 대출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금리가 낮으면 대출 이자가 저렴합니다. 그럼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매하기가 좋겠죠. 즉,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럴 때 중앙은행은 그동안 금리가 너무 낮아서 물가가 많이 올랐으므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이율 또한 비싸집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에는 이자가 부담되겠죠. 그럼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구매하려는 사람은 없으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물론 결론은 금리가 상승하면 집값이 내려가고 금리가 하락하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그래, 그래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주택 매매가격 지수를 나타냅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지만 주택 매매가격 지수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내렸지만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즉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집값과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네요.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고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금리와 부동산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수요와 공급의 원리,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 첫 번째, 금리 변동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 이자를 많이 내야 합니다. 이자를 많이 내야 한다면 사람들이 대출 이자가 부담돼서 집을 사지 않겠죠.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릅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어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금리가 올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 이자와 무관하니까요.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현금만으로 집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내가 모은 돈과 대출을 더해서 집을 구매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너무 올라간 집값도 부담되는데 대출 금리까지 올라간다면 집을 구매하려던 실수요자도 일단은 집을 구매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사정상 집을 꼭 매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눈에 보이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잠재적인 실수요자들은 집 구매를 더 미루게 됩니다. 그럼 집값은 계속 더 떨어집니다. 두 번째, 심리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 사람들의 구매意欲은 더 떨어집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3년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는 주택 가격의 수도권은 2.0%, 지방은 3.0% 하락해 전국 평균 2.5%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2에서 3년 동안 GTX 수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GTX가 설치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2022년 들어 안 좋아지고 2023년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해지면 집값은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실구매자의 이자 부담입니다. 이 대출을 받아 집을 이미 구매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억 원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그중 대출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을 구매할 때는 대출 금리가 3%였습니다. 그럼 이자는 900만 원으로 매달 75만 원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7%로 올랐습니다. 그럼 2,100만 원으로 매달 175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달마다 10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상환해야 할 원금까지 생각하면 이 주거비의 부담이 매우 커지고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까지 끌어모아 집을 구매했던 영끌족은 이처럼 금리가 오르는 걸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 사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더 큰 시기였으니까요.
또한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집을 구매할 당시의 대출 이자만 생각하고 매달 수입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집을 구매한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니 대처가 어려운 것이죠. 대출 이자가 부담되니 집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다수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고 대출 이자가 비싸 집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집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장 비싸게 팔렸던 금액의 절반 가격인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매도 후에 빚만 남을 수 있습니다. 금리 사용 설명서. 정부가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호 지역에도 물량이 많다면 가격은 자연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